2007 한국 시리즈 4차전 1승 2패로 밀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SK 김성근 감독은 4차전 선발로 고졸 루키 김광현을 내세웁니다. 그가 맞서야 하는 상대 투수는 당시 22승을 거두고 MVP를 받게 되는 두산의 다니엘 리오스. 경기를 포기한 거냐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팬들과 언론은 일방적인 흐름을 예상했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죠. 하지만 1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산 타자들은 김광현의 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9위에 눌려 배트가 부러지기도 했죠. 5와 3분의 1이닝 동안 노히트 행진을 벌였고 최종 성적 7과 3분의 1이닝 9탈3진 1피안타 무실점이라는 완벽투를 보여줍니다. 3일 휴식 후 등판한 리오스는 5이닝 3실점에 그쳤고 결국 이 경기는 4대0 SK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를 기점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와이번스는 2연패 뒤 4연승으로 한국 시리즈 챔피언에 등극했고 강렬한 인생을 남긴 김광현의 커리어도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게 되죠.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광현은 안산공고 시절 한 경기 삼진 19개를 잡아내는 등 거의 팀에서 혼자 야구하다시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에서 일본전 5이닝 노히트를 하는 등 우승 주역이 되며 대회 MVP로 선정되었고 고교 통산 191이닝을 던져 평균 자책점이 0.99였을 정도로 비범했습니다. SK는 1차 지명자로 당연히 그를 선택했고 이후 미디어데이에서 류현진을 이기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죠. 최고의 기대주답게 데뷔 시즌부터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는데요. 선발과 불펜으로 가며 20경기 3승 7패, 평균 자책점 3.62를 기록했고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후반기 이후 제구가 잡히며 성적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었죠. 김성근 감독은 그를 일찍이 한국 시리즈 비밀병기로 생각했고 결국 인트로에서 나온 장면처럼 사고를 제대로 치며 팀 우승에 기여합니다. 2008 시즌 시작 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베이징 올림픽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나선 그는 총 11이닝 2자책의 성적으로 한국이 올림픽 본선행을 이끌었고 리그로 돌아와서도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4월 성적이 5승 무패, 평자 1.08에 달했고 살짝 주춤하는 듯 했지만 롯데 상대 개인 첫 완봉승, 삼성을 상대 개인 첫 10승을 따내며 프로 2년차의 팀의 에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8월 베이징 올림픽 본선에 나선 김광현은 일본을 상대로만 2차례 선발 등판해 각각 5와 3분의 1이닝 1실점, 8이닝 2실점의 호투를 펼쳤고 특히 준결승에서 한국의 역전승을 이끌며 국민적 스타로 발돋움합니다. 리그에 복귀한 후에도 에이스의 면모를 이어간 그는 총 27경기 선발 16승 4패, 평균 자책점 2.39라는 초특급 성적을 기록했고 SK는 그의 활약과 함께 2년 연속 챔피언 등극에 성공합니다. 김광현은 20살의 나이에 한국 시리즈 2회 우승, 올림픽 금메달, 골든글러브, 정규 시즌 MVP라는 굵직굵직한 업적들을 달성했고 류현진과 함께 KBO 최고의 선발 투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을 넘어 리그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를 보여준 한 해였죠. 하지만 인생사 세용지마저 최고의 1년을 보낸 뒤 맞이한 2009년 출발은 최악이었습니다. WBC에 나서 일본전 8실점을 기록했고 한국은 콜드패를 당하는데요. 일본의 집중 분석에 철저히 공략당했고 쓰라린 마음을 아는 채 정규 시즌에 돌입합니다. 리그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5월에는 평균 소화 이닝이 8이닝에 근접할 정도로 특급 이닝 이터의 면모를 보였고 6월 LG전 8과 3분의 2이닝 1실점투로 2년 연속 10승에 성공하죠. 올스타 투표 1위로 동군 선발 투수 등판을 하는 등 시즌을 거듭할수록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8월 두산 김현수의 타구에 맞는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200이닝 2점대 평균 자책점에 20승도 가능한 페이스였기에 너무도 아쉬운 시즌이었고 SK도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에 패하며 3연속 우승에 실패하게 되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듯 2009년은 여러모로 김광현에게 시련의 해가 되었고 팬들의 걱정 속 2010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SK의 에이스 투수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눈부신 투구를 이어가죠. 6월 삼성을 상대 9회 2사까지 노히트를 달성하고 최영우를 상대했는데 통안에 안타를 맞으며 대기록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교체되며 완봉승까지 놓쳤는데 열흘 뒤에 기아를 상대 완봉승을 따내며 이걸 만회한다는 미친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경기가 바로 양준혁의 은퇴식 경기였는데 최선을 다하는 호투로 선배에 대한 예우를 지켰으며 7과 3분의 2이닝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죠. 이 시즌 무려 17승 7패, 평균 자책점 2.37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는데 하필 류현진과 이대호도 동반 커아를 찍어버리면서 MVP 경쟁에서는 물러나게 되었죠. 그래도 다승왕 타이틀은 지켜내며 정규 시즌 우승팀 에이스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한국 시리즈 6타자 연속 삼진을 잡는 등 명장면도 있었고 제구 난조를 보이는 등 불안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팀 우승의 마지막을 그가 책임졌고 경기 종료 직후 박경환에게 인사를 하고 포옹하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인천 야구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남아있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자 또다시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011 시즌 김광현의 출발은 너무도 좋지 못했고 전년도의 무리한 복귀와 많은 등판으로 몸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죠. 김성근 감독은 더 이상 그에게 에이스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독설을 내뱉었는데요. 6월엔 8이닝 8실점 147구 피칭이라는 충격적인 벌투도 있었고
그 경기 직후 2군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후 김성근 감독은 경질되었고 이만수 감독 대행 체제가 되며 다시 1군에 합류하는데요. 이후에도 피칭 내용은 좋지 못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구위 자체는 좋았지만 제구가 완전히 망가졌고 시즌 후 어깨 부상으로 인한 재활에 들어가게 되죠. 이듬해 6월에 돌아온 그는 복귀 후 호투를 거듭하며 에이스의 귀환을 알리는 듯 했으나 시즌 말미로 갈수록 흔들리며 아직은 100%가 아닌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가을 야구에서는 존재감을 보여주는데요.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등판해 6이닝 10K 무실점, 한국 시리즈에서도 4차전 5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SK는 삼성을 넘지 못하며 2연속 준우승에 머무르게 됩니다. 9위는 좋았지만 계속해서 불안정한 제구력은 그의 이닝 소화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졌고 2013년에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시절의 김광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감독은 그를 중간 개투로 쓰겠다는 발언을 하더니 10월에 찐으로 마무리 등판을 시키는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따냈고 이제 슬슬 부활을 알릴 시즌이 다가와야 했죠. 정말 다행히도 마무리 전환이 아닌 선발로서 시즌을 출발한 김광현은 시즌 초 들쭉날쭉했던 흐름을 지나며 좋았을 때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6월과 7월 연속으로 1점대를 찍으며 리그 평균 자책점 선두권에 자리했고 아시안게임 멤버로 발탁되어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죠. 최종 성적 13승 9패, 평균 자책점 3.42, 170이닝까지 넘기면서 에이스의 귀환을 확실히 알립니다. 2015년 2년 연속 170이닝을 소화하며 14승을 따낸 김광현은 결국 SK의 에이스는 그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켰고 프리미어 12 대표팀에도 발탁되어 한국의 초대 챔피언 등극에 기여합니다. 2016 시즌에도 BFA 최고 연봉을 수령하며 큰 기대를 받는데요. 통산 100승 달성과 13K 완투승 등 좋은 투구를 보이며 훌륭하게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8월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며 이탈했고 복귀 후 9위가 떨어지며 마무리가 아쉬웠죠. 시즌 종료 후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되며 자연스레 시즌 아웃되었고 쉴 틈 없이 달려온 그에게 1년의 휴식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김광현 시즌2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팔꿈치 문제는 그의 계약 규모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은 4년 85억의 금액의 재계약을 맺게 되었죠. 휴식과 재활을 거쳐 돌아온 김광현은 분명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말이죠. 긴 머리를 휘날리며 장발의 투수가 되어 돌아왔는데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모발 기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감동을 주었죠. 롯데와의 개막 두 번째 경기에 선발 등판한 그는 5이닝 6K 무실점으로 훌륭한 스타트를 끊습니다. 투구수 조절이 필요했지만 8이닝을 공 100개 이내로 소화해내기도 하며 에이스 노릇을 해줬고 패스트볼 최고 155km에 슬라이더 145km까지 찍는 등 그의 공은 전성기급의 위력을 보이고 있었죠. 시즌 총 25경기에 등판했고 11승과 2.98의 평균 자책점으로 훌륭한 복귀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9이닝당 볼넷이 커리어 최저인 1.99까지 내려갔다는 부분이었고 비록 규정 이닝은 채우지 못했지만 웬만한 투수들보다 높은 WAR을 기록하며 팀의 정규 시즌 2위에 공헌했죠. 플레이오프에서 삼진율 대비 많은 실점으로 불안함을 보였던 그는 한국 시리즈에서 완벽하게 폼을 끌어올립니다. 4차전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6차전에서도 13회 팀의 마지막 투수로 나와 압도적인 공을 뿌리며 우승을 확정짓죠. 특히 양의지를 상대로 150km 중반의 공을 시원하게 뿌리는 장면은 그가 어떤 투수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풀타임을 돈 김광현은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하나로 거듭납니다. 전반기에만 11승에 퀄리티 스타트 15회, 탈삼진 121개를 잡아냈죠. 심지어 밥입 수치가 높아 운이 따르지 않은 와중에 거둔 성적이 이 정도였으며 8월 롯데전에서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15승째를 따냅니다. 선발로는 총 30경기에 나섰고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7승, 그리고 190이닝을 돌파합니다. 무려 24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따내며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였고 5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는 없었죠. 시즌 후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프리미어 12 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시 한국을 대표하는 좌완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그는 메이저리그 재도전을 선언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SK가 포스팅을 허가해 주었고 최종적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보장 8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옵션도 300만 달러가 있었고 과거 샌디에이고가 그를 2년 200만 달러 플러스 팀 옵션으로 헐값에 데려오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은 대우를 받았죠. 시범 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김광현이었지만 코로나로 개막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카디널스 선발진이 완전체가 되며 김광현의 보직은 마무리 투수로 결정됩니다. 3점차 리드 상황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유독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2실점 아슬아슬한 세이브를 따내죠. 그래도 김병현에 이어 메이저리그 데뷔전 세이브를 기록한 두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되었는데 이후 기존의 선발 카를로스 마르티네즈가 부상으로 빠지며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8월 신시내티전 선발로 나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고대하던 메이저 데뷔 첫 선발승을 따내게 되죠. 구속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실점을 억제했고 피츠버그전 6이닝 1실점, 신시내티전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시즌 평균 자책점을 0점대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독의 신뢰를 얻으며 첫 시즌 총 39이닝을 소화, 3승, 출루 허용률 1.03, 평균 자책점 1.6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기록했고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선발의 중체까지 맡게 되죠. 3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부진하며 강판당하긴 했지만 다음 시즌 확실한 선발 자원으로 낙점되는 등 의미 있는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2021년 메이저리그 2년차 풀타임 시즌을 보낸 김광현의 성적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100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7승과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하죠. 하지만 시즌 후반부 불펜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 선발 투수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고 잔부상에 시달리며 전력에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후 FA가 된 그는 충분히 메이저리그 내 타팀 이적을 노려볼만 했지만 직장 폐쇄 여파로 오랜 기간 팀을 구하지 못하며 한국 복귀를 선택하게 됩니다. SSG 랜더스라는 새로운 팀명과 유니폼 아래 절대적인 존재감을 지닌 에이스가 돌아왔고 계약 규모는 4년 151억에 달했죠. 미국물을 먹고 돌아온 그는 레벨이 다르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4월 4경기에서 총 25이닝 1자책이라는 경이로운 스타트를 끊었고 첫 11경기에서 모두 6이닝 이상 그리고 10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합니다. 시즌 막판에 실점이 늘어나며 1점대 평자를 놓친 것이 아쉬웠지만 레전드의 기환을 알리기에 충분했던 성적을 거두죠. 포심과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의 피칭을 가져갔던 예전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슬라이더를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변화구 비율을 높였는데 이는 떨어진 구속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SSG는 정규 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는 대위협을 달성했고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타석에는 이재영, 김광현이 뿌렸고 이재영 잘했고 이렇게 경기 종료! 친정팀으로 복귀하자마자 팀을 우승시키는 낭만과 서사에 팬들은 열광했고 5번째 우승을 달성한 그는 인천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재확인시켰습니다. 시즌 후 2023 WBC 대표팀에 승선한 그는 일본전 선발로 나서 2회까지 완벽투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3회에 급격히 흔들리며 총 4자책점으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고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최다 이닝, 최다승, 최다 홀드, 최다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그동안 국대 김광현의 존재감은 엄청났었고 올림픽 금메달과 아시안게임, 프리미어 12 우승을 차지하며 3관왕까지 이룬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일본 킬러라는 칭호를 얻으며 한국 야구의 자부심이 되어주었고 여전히 한국 대표팀에는 류현진과 김광현의 뒤를 이을 만한 좌완이 나오지 않고 있을 정도죠. 2023 시즌 개인 통산 150승과 2000이닝 돌파 등 여러 대기록을 만들어낸 그는 WBC 후유증과 재구 난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30경기에 나서 168이닝을 넘게 소화해 주었고 여전히 팀 내에서 그는 없어서는 안 될 투수였죠. 준 플레이오프에서의 부진한 모습은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게 했는데 이는 2024년이 되어 더욱 두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풀타임 시즌을 소화했지만 평균 자책점이 무려 4.93까지 치솟았고 리그 볼넷 2위와 피홈런 3위를 기록하는 등 안 좋은 쪽으로 리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구속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공인구 반발 개수 여파도 있었고 ABS 도입으로 낮은 유인구 유도가 잘 되지 않으며 높은 존을 공략하려 했던 것이 많은 피홈런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2025년 김광현은 여전히 랜더스 필드에서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난타 당하기도 했지만 5월에는 전성기급 포스를 보여주기도 하며 점차 안정을 찾았는데요. 7월엔 류현진과 첫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는데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로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중 2년 총액 36억의 연장 계약을 체결한 그는 영원한 인천 야구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지금도 여러 대기록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김광현은 어떤 선수였나요? 한국 야구의 전성기였던 그 시절 저에게 김광현은 야구라는 스포츠의 재미를 알려준 최고의 스타이자 아이콘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그가 보여줄 활약을 기대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